페라리는 바레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사용한 동일한 파워 유닛을 가지고 도착했으며 이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될 바레인 테스트의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페라리 내부의 발언을 들어야 하며 드라이버 라인업을 살펴보아야 하고 어떤 드라이버가 어떤 날 트랙에 나설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페르난도 알론소의 발언도 들어봐야 하는데 그는 파워 유닛이 그들의 기대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다고 말하며 혼다와의 첫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드리안 뉴이에게 파워 유닛과 메르세데스 엔진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니콜라스 톰바지스가 이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키미 안토넬리의 상태와 이탈리아 드라이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예방적인 회전 없이 페라리 SF26은 사키르에서 카탈루냐의 쉐이크다운에서 사용된 엔진을 정확히 장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넬로에서는 엔진 0676의 실제 잠재력을 성능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의 내구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첫 번째 단계였고 온화한 기후, 통제된 하중, 체계적인 작업이 있었지만 바레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덥고 아스팔트는 더 공격적이며 열 스트레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 엔진이 정말 잘 태어났는지 아니면 약점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페라리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겨울 준비 기간 내내 같은 엔진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계획이 지켜진다면 마라넬로는 심지어 단 하나의 파워 유닛으로도 시즌 전 테스트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규제 환경을 생각할 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새로운 엔진은 내연기관 50%와 전기 모터 50%로 나뉘며 FIA는 지속성에 대한 철학의 변화도 요구했습니다. 전체 시즌 동안 4개의 파워 유닛에서 3개의 파워 유닛으로 변경됩니다. 번역하자면 각 엔진은 더 이상 6개가 아닌 8개의 그랑프리를 커버해야 합니다. CM은 4개의 레이스와 6개의 스프린트가 있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신뢰성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설계를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고 고장이 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지금 즉시 바레인에서 답을 원합니다. 엔진 0676이 견딜 수 있는지, 열 관리가 견고한지, 성능과 지속성 간의 타협이 올바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레인은 트랙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F1 위원회가 모여 2026년 초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를 논의해야 합니다. 전력 유닛의 압축비에 대한 검사입니다. 전력 유닛 자문위원회에서 온 제안은 명확합니다. 압축비를 더 이상 냉각 상태에서가 아니라 열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청 뒤에는 페라리, 혼다, 아우디, 레드불 파워트레인 등 여러 제조업체가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메르세데스의 유명한 연소 미세, 카메라와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핵심은 F1 위원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엔진 제조사뿐만 아니라 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의 메르세데스의 솔루션이 기술적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FIA의 역할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호주에서의 첫 경주 이후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항의, 논란 및 불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자 없이 26번째 월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라리에 대해 돌아가면 스포츠 관리에서 오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논란 이전, 정치 이전, 권력 게임 이전에 엔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레인에서의 3일 동안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파워 유닛 0676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금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던 거 보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레인 테스트에서 페라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이미 테스트한 엔진을 다시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원한다면 더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조건이 페라리 엔진과 다른 모든 엔진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레인에서는 실제로 포뮬러1 엔진이 작동하는 조건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래서 페라리 엔진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차가운 조건에서는 빠르게 가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리듬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더 어렵고 바레인의 실제 조건에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시즌 동안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페라리 엔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레인 테스트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신뢰성을 유지한다면 올해 페라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의문과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바레인으로 같은 엔진으로 이동하는 것은 페라리에게 긍정적인 일입니다. 반면에 혼다는 이미 첫 번째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실 아스턴 마틴의 2016은 단순히 새로운 시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며 아마도 최근 역사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새로운 파워 유닛, 새로운 기술 철학, 그리고 혼다는 독점 파트너로 아드리안 뉴엘이 설계 프론트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페이퍼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페르난도 알론소가 항상 찾고 있던 것이지만 현실은 적어도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다. 사실 알론소는 숨지 않으며 그는 열정적이지만 또한 극도로 냉철하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는 이미 어깨에 짐을 지고 시작한다. 2025년 초에 바람 터널 보정 문제로 인해 이른 4개월. 이 지연은 트랙에서의 첫 몇 킬로미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사실 바르셀로나는 에스턴 마틴에게 진정한 테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닌 쉐이크다운이었다. 차는 늦게 도착했고 일부 부품은 수요일 저녁에 비행기로 문자 그대로 도착했으며 프로그램은 엉망이 되었다. 강도 높은 시뮬레이션도 없고 실제 참조도 없으며 직선에서의 일정한 속도로만 주행했다. 아직 이해해야 할 기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알론소는 분명히 말했다. 바르셀로나에서 우리는 밀어붙이지 않았고 한계를 찾고 있지도 않았다. 우리는 사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첫 몇 미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레인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거기서 에스턴 마틴이 실제로 테스트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주행 거리를 회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차량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종석의 편안함, 좌석 위치, 냉각, 진동, 시스템 통합과 같은 더 심각한 주제까지 모든 것이 제로에서 시작할 때는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변수는 바로 혼다의 파워 유닛입니다. 알론소는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진 정보는 외부에서 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혼다는 약간 뒤처져 있으며 특히 엔진의 열적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 50%의 힘이 전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론소의 철학이 등장하는데 그가 스스로 긴 경주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사실 페르난도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초반 경기에서 결정되지 않을 것이며 즉시 지배적인 팀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다. 2026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챔피언십이 될 것이다. 각 서킷은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각 업데이트는 힘의 균형을 뒤집을 수 있다. 맞다. 파워 유닛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복잡성 때문에 개발 기간이 길다. 가능한 해결책이 즉시 도착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알론소는 주로 하반기를 주목하고 있다. 그때 그의 말에 따르면 시즌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프로젝트가 성숙해지고 공기역학적 발전이 차이를 만들기 시작하며 팀들이 이러한 새로운 차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페르난도, 알론소가 바리노나 초반 경기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발의 속도가 모든 사람에게 매우 높을 것이며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미래입니다. 사실 알론소의 계약은 시즌이 끝날 때 만료되며 그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싶어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9월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과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 여행의 부담, 마케팅, 포뮬러 1을 둘러싼 모든 것에 따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팀의 요구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그의 주드라이버가 남을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에이론소는 다가올 압박을 인식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정말로 뉴욕과 혼다와 함께 에스턴 마틴이 성장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2026년은 페르난도에게 도전이자 약속이 아니며 환상이 아닙니다. 냉철한 도전이며 어렵지만 아마도 이후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마지막 진정한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 자신이 말했듯이 그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그는 이것이 에스턴 마틴을 위한 좋은 미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아드리안 뉴웰의 도착은 긍정적인 첫걸음이며 혼다, 아람코, 그리고 에스턴 마틴 자체를 기반으로 한 팀 구축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은 혼다 파워 유닛 개발이 지연되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턴 마틴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혼다 파워 유닛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몇 경주에서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회복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드리안 뉴웰도 말했듯이 에스턴 마틴의 인프라는 서킷에서 최고 중 하나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인프라는 새롭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팀이 응집력 있고 단단하며 두 번의 세계 챔피언인 페르난도 알론소가 있어 자동차를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드라이버의 미래를 봐야 하겠지만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맥라렌에서 필요한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아스턴 마틴으로 떠날 수 있다는 루머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단지 루머일 뿐이며 찰스 르클레르에 대한 루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라리가 강하지 않다면 르클레르는 아스턴 마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자신의 미래를 평가하기 위해 페라리에서 처음 4-5개월을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매니저인 니콜라 스토드가 르클레르를 대신하여 다른 팀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르클레르는 페라리의 일원이며 피아스트리는 맥라렌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시즌의 첫 4-5경기 이후에는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드리안 뉴이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아스톤 마틴에게 이 프로젝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AMR26의 데뷔는 단순히 새로운 모노포스트의 첫날이 아니라 긴 밤과 빠른 결정, 피할 수 없는 타협으로 이루어진 시간과의 경쟁의 끝이었다. 뉴이는 필터 없이 그 이야기를 전한다. 바르셀로나에서 본 검은색 차량은 스타일의 선택이 아니었고 단순히 도색할 시간이 없었다. 목표는 단 하나, 트랙에 나가서 주행하고 바레인에서의 실제 테스트 전에 젊은 시절의 문제를 즉시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은 그와 로렌츠 스트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랜스가 차고를 나올 때 뉴이와 스트롤은 피트레인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뉴이는 두 사람 모두 거의 감정이 북받칠 뻔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긴 여정이었고 감정적이며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팀은 문자 그대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절차가 가속화되고 단계가 생략되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표준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능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는 뉴이가 등장합니다. 비정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노포스트가 존재하기 전에 공기를 먼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축소합니다. 그는 공기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즉 그곳에 있는 공기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를 말이죠. 오늘날 CFD와 같은 강력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화면에서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 비해 무한히 더 정확하게 말이죠. 바람 터널에서 연기, 거품, 양모실을 사용하던 시절과는 다르게요. 하지만 뉴이가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CFD와 풍동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작업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다음 아이디어로 변형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스턴 마틴 AMR26의 철학이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뉴이는 모든 것이 그의 가르드닝 리브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 봄에 그는 포뮬러 1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의된 새로운 규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들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깔끔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2025년 3월 2일에 에스턴 마틴에 공식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철학은 공기역학자들과 디자이너들과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따라야 할 길이었습니다. 뉴이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큰 규정 변경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는 2022년에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가 수렴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로 2026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동차를 보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바레인에서 볼 아스턴 마틴은 시즌 중 후반에 볼 것과 이미 다를 것이다. 멜버른에서 경주할 차량도 또 다를 것이다. 즉, 뉴이는 개발이 엄청나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차량은 시즌 내내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의 차량은 연초와 거의 다른 차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은 근접 경주에 대한 주제다. 슬립스트림에 머무를 가능성. 실제로 뉴이는 2022년의 목표가 동일했음을 상기시킨다. 추월을 용이하게 하는 것.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줄어들었다. 현재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버스톤의 새로운 공장이다. 아스턴 마틴 AMR26은 그곳에서 완전히 설계되고 제작된 첫 번째 포뮬러 1 차량이다. 뉴이에 따르면 그 가치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다. 인간적인 것이다.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공장에서 일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구조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촉진합니다. 사람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설은 뛰어납니다. 뉴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렌즈 스트롤의 비전과 투자 덕분에 아스턴 마틴은 오늘날 포뮬러 1에서 최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최고의 건물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곳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뉴이가 말하는 바로 그곳에서 아스턴 마틴이 가장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턴 마틴 AMR26은 약속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여정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됩니다. 뉴이가 레드불에서 사임했을 때 그는 즉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2일에 데뷔할 새로운 팀과 경쟁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스턴 마틴에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로렌스 스트롤의 차에 가져올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턴 마틴 발표에서 그가 한 가장 흥미로운 말입니다. 뉴이는 이 에스턴 마틴 AMR26을 어떻게 개발할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야심찬 프로젝트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란스 스트롤이 말했듯이 경주에서 이기고 타이틀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에스턴 마틴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응집력 있는 작업입니다. 로렌스 스트롤은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안 뉴이에게는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12시간 공장에서 일할 때는 근무 환경이 좋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의 압축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티와의 파워 유닛 자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니콜라스 톰바시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FIA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진이 뜨거울 때 압축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월드 챔피언십을 폭발시킬 위험이 있는 회색 지대 중 하나입니다. 일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준수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회색 지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FIA 내부에서 과거에 내린 결정에서 발생합니다. 누군가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 유명한 연소 마이크로 카메라입니다. 이는 엔진이 뜨거울 때 10m율의 명목 압축비에서 더 높은 값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대 18일까지.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덜 그렇습니다. 현재 FIA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유닛 자문위원회에서 명확한 다수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라리, 혼다, 아우디와 레드불은 이 규제의 허점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충돌은 전면적이다. 톰 베이시스는 FIA에서 공개한 비디오에서 이를 분명히 말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팀에게만 도전이 아니다. 연맹에게도 도전이다. 새로운 점검 기준이 있다. 보장해야 할 새로운 준수 형태가 있다. 모두에게 학습 과정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온다. 모든 것을 바꾸는 포인트. 톰 베이시스는 엔지니어들이 항상 이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인정한다. 바로 그 방식으로 누군가가 엔진의 압축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바로 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서 가능한 길은 두 가지다. 메르세데스가 법적 조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연맹이 먼저 이 솔루션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니면 다른 엔진 제조사들이 스포츠 심판에게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FIA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톰 바시스가 말하길 포뮬러 1은 트랙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법정이 아니라. 그리고 심판의 방에서도 아니다. 규칙 해석의 챔피언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엔지니어링, 운전 및 재능의 경쟁으로 남아야 한다. 누가 더 교활한지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는 하나뿐이다. 시즌 시작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멜버른 전에. 그래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온에서 압축 비율을 측정하는 센서와 같은, 아니면 아마도 규정의 실제 수정일 것이다. 일부 규정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 회색 지대를 남겼다. FIA는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공유된 해결책을 원한다. 비록 오늘날 모두를 동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동안 트랙이 중심이 된다. 바레인 테스트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워 유닛의 실제 상태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팀이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한다. 모두가 프리택틱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숨기려는 데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타이머가 말을 시작할 것이다. 26세기 초의 가장 섬세한 사례, F1 위원회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단지 엔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포뮬러 1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트랙이 말을 하게 하고 싶다면 이것은 신성하다. 팀의 작업이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재능, 각 팀 뒤에 있는 엔지니어링. 하지만 모든 팀이 동등하게 해야 한다. 규정의 한 영역을 이용한 팀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흑백으로 압축 비율은 16대 1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정적 테스트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는 엔진에 대해 차가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지점이다. 그래서 FIA의 결정은 엔진에 대해 더 많은 열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엔진 제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메르세데스는 제외하고, 그러므로 페라리, 혼다, 아우디, 레드불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8대 1의 관계를 사실상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메르세데스가 멜버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사실 결정은 엔진 제조사들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F1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내려집니다. FIA 자체에서도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팀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제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체성을 가진 팀이 포함됩니다. 각 팀은 이 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 유닛 주제의 발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화한 시대에서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파워 유닛은 2026년 세계 챔피언이 누가 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리에서의 테스트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패독이 얼어붙게 만든 소식입니다. 안드레아 킴이 안토넬리가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괜찮고 완전히 무사하다. 이를 확인한 것은 메르세데스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다. 사고는 토요일 저녁 그의 집 근처인 산마리노에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키미가 직접 호출한 경찰이 출동했다. 다른 차량은 연루되지 않았다. 그의 차량만이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신체적 결과는 없었다. 사건은 세라바레 지역의 도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제3자가 관여하지 않고 장벽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경과는 아직 확인 중이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하나다. 안토넬리는 내일부터 바레인에서 정상적으로 트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키미 안토넬리와 조지 러셀 두 사람이 바레인 테스트에서 교대로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두 드라이버는 3일 내내 모두 주행할 것이다. 그러나 오전과 오후에 교대로 운전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 분 동안 매우 중요한 소식도 있다.
페라리가 FIA로부터 연료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2026년 지속 가능한 연료 도입과 함께 모든 팀은 지속 가능성과 트랙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혼합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만이 FIA로부터 자신의 연료 승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두 팀 중 하나가 바로 쉘과 함께하는 페라리입니다. 따라서 페라리는 시즌 동안 사용할 연료로 바레인 테스트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혼합물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지만 연맹에서 승인한 이 쉘 연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업할 것입니다.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페라리가 바르셀로나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부터 페르난도 알론소의 에스턴 마틴에 대한 발언, 아드리안 뉴이까지 니콜라스 톰바시스의 압축 비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포뮬러 1 및 페라리에 관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last는 모든 것이며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